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저희 주간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그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VC분들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짧게 하면서 어떤 투자권을 찾는지, 좀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랜덤하게 우리 워낙 VC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 되실 때 맞춰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VC분들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아보는 세션으로 What VC Wants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창업자분들이 펀드레이징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많은 VC분들을 만나야 되고, 어쨌든 모든 VC가 좋아하는 딜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랑 핏이 맞는 VC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답답하고 뭐라 그럴까,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스톤벤처스의 김민주 이사님 모시고 어떤 스타트업을 좋아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님. 네, 이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희가 어떻게 만났죠? 제 기억에는 스톰에 제가 그 남태희 대표님 통해서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제 거기서 만났다. 기억에는 KB. 한, 한국 출장 오셨을 때, 네, 그때 같이 VC 식사 자리에서 만나 뵙고, 그 맞아요. 다음에 제가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또 얼굴 뵀었습니다. 맞아요. 이재 상무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우리 그때 만났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오신 분도 만났고, 그래서 네, 그분이랑도 따로 두 분이 오실 때마다 따로따로 뵙고,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톰 AGM도 가서 또 인사드렸었고, 그렇게 만나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 바쁘실 텐데, 이런 누추한 유튜브에 또 오셔가지고, 30분이라는 아닙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시차도 있는데 한국 시간 맞춰서 이렇게 시간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차례대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커리어적인 면에서? 네, 저는 현재는 스톤벤처스에서 심사역으로 3년 좀 넘게 일하고 있고요. 사실 아주 일반적인 심사역 커리어 패스는 아니고, 저는 사실 커리어 시작은 글로벌 케미칼 회사에서 세일즈 마케팅을 4년 정도 좀 오래 했었고, 그 다음에 BCG라고 하는 전략 컨설팅 펌으로 옮겨서 거기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창업계로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스톰에서 한국을 담당할 심사역을 뽑고 있어서 그때 스톰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케미칼, 전략 컨설팅, 그리고 투자업계 이렇게 와서 현재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관심 섹터는 좀 어떤 쪽이세요? 뭐 다양하게 보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스톰 자체가 B2B 사스 하우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네네네. 스톰벤처스는 초기 B2B 소프트웨어 전문으로 투자하는 실리콘밸리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한 팀 멤버들은 또 미국에 계시고 저희 미국 펀드로 글로벌 투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초기라고 하면 시리즈 A 전후 딜들을 가장 많이 하고 영역은 B2B 소프트웨어만 봅니다. 그래서 저희 95% 이상 포트폴리오가 다 B2B 소프트웨어만 판매하시는 분들이고, 뭐, 나머지 5%는 하드웨어가 좀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B2C와 B2B가 섞여 있다거나라고 하지만, 99%는 B2B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발을 담그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케미컬 이런 B2B 소프트웨어도 투자하셨나요?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만 투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 레퍼런스 책 하기가 좋아서 이제 이전 그쵸. 직장분들께 많이 여쭤봐서 도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통 산업은 이 혁신 소프트웨어 도입에는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열심히 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투자는 아직 뭐 하지는 음. 못했습니다. 그러면 B2B 사스 내에서는 우리 이사님은 어떤 섹터를 좋아하세요? 뭐 정확히 좋아하는 향이 있나요? 네, 사실 펌 전체에서 B2B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가리지 않고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 HR, 세일즈, 마케팅뿐만 아니라 많은 버티컬들, 뭐 데이터, 인프라 다 가리지 않고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 안에서 특별히 뭐 우선순위나 선호하는 거를 갖고 있진 않지만, 요새는 당연히도 이제 AI가 결합된 사스 회사들, 그리고 특정 버티컬 워크플로우 대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접근을 하는 회사들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B2B 사스에 대해서 제가 요즘 좀 글도 쓰고 있는 게 있고 고민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보시고 투자 네. 전략에 대해서 뭐 이미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스 위주로 하시고 그러면 뭐 스테이지랑 금액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시리즈 A 전후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시리즈 A만 하는 건 아니고 벨커브로 시리즈 A 가장 많지만 뭐 프리 A나 B, C 단계도 커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투자 가장 큰 뭐 핵심은 언락 그로스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덕트 마켓 핏은 어느 정도 찾은 회사들 제품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 10명, 100명한테 팔던 걸 1000명, 10,000명한테 어떻게 팔 건지 이제 그렇게 성장을 잠금 해제하는 언락킹 그로스 할 수 있는 메소돌로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앞 단계 프로덕트 마켓 핏을 어느 정도 찾은 회사에 투자하고 같이 언락 그로스를 읽어낸다라고 하는 게 저희 큰 투자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시리즈 A 전후 투자를 많이 하고, 뭐 티켓 사이즈로는 작게는 10억에서 많게는 5, 60억 정도까지 이제 펄스체크를 쓰고 있습니다. 10억에서 5, 60억 쓰시고, 그러면 네. 펀드 사이즈가 좀 크신 편이죠? 펀드 사이즈 공개, 잠깐만. 그, 아시죠? 우리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어쨌든 사이즈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근데 저희 7번째 펀드 운영하고 있는데, 네. 뭐 미국 펀드고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3천억 원 규모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많은 건 2밀리언에서 5밀리언 사이 딜들이 가장 많고, 좀 음, 예외적으로는 초기 딜이나 조금 레이 스테이지 딜들도 커버 가능한 사이즈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B2B 사스 위주로 하시고, 네, 스테이지 그렇게 해주시고, 좋습니다. 남태희 대표님이 근데 이게 언락 크로스 하는 것에 대해서 책도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언락크로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스터디도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워크샵, 뭐 같이 뭐 1박 2일로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적용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또 외적으로는 뭐 강의도 하시고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강의도 하시고 저도 뭐 AWS 대상으로 저희 엑셀레이션 프로그램 할 때 강의도 하고 해서 뭐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쌓고 또 외부에도 많이 알려서 B2B 소프트웨어 기업들 성장을 돕는 좀 지원자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도 보고 남 대표님도 몇 번 뵙고 여쭤봤었는데, 어쨌든 B2B 사스 고투마켓에 대해서는 스톰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 2호에서도 또 관련해서 강의도 새로 런치하신 거 보긴 맞아요. 봤는데, 저도 그래서 B2B 사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스톰에서 돈을 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네. 해드리긴 하는데, 맞아요. 남태현 대표님이 그런 거는 정말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그리고 200여 개 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다 보니까 이걸 스터디하면서 아, 어떻게 해야 잘 되더라,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워지더라 라고 하는 저희가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그 프레젠테이션도 매해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저희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스터디하고 아, 이런 걸 친구한테 알려주니까 도움이 되더라. 트레토리가 바뀌더라. 라고 하는 걸 또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다른 포트폴리오에 적용도 하고 또 외부에도 강의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게 정해져 있진 않고 계속 매해 업그레이드가 음,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선호하시는 창업자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뭐 성공하는 뭐, 창업자분들 뭐 다양한 모습이 있어서 네, 뭐, 네, 좋아하시는 창업자 스타일이라든지, 뭐, 네. 우선 임하고 계신 필드에 논리지와 전문성이 저보다는 훨씬 많으셔야 된다.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한 테스트는 이제 미팅을 하면서 질문을 하거나 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던지면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좀 경계하게 됩니다. 제가 음, 한 음, 시간 미팅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뭔가 이 시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아, 이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고 이분이 뚫고 나가는 문제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이 그 시장에 대한 일을 잘 하고 계신 분,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프로덕트 비전을 잘 세우시는 분. 그래서 음, 지금은 어떤 프로덕트를 갖고 있지만 어떤 시장에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여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긴 하지만 그 생각이 명확하신 분,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엑스큐션을 잘 하시는 분들. 이제 그 프로덕트 비전과 엑스큐션, 이 두 개를 가장 잘 보려고 하고 그런 창업자분이 또 스톰하고 핏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른 것들은 어떤 걸 많이 보세요? 딜을 보실 때. 뭐, 회사 섹터는 저희가 알 것 같고, 창업자도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투자하실 때 어떤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는 글로벌 투자도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실리콘밸리 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회사들 많이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글로벌 가는 회사만 투자한다라고 하진 않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만 플레이하는 회사들도 투자를 하고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만 해서는 조금 시장이 작겠다라고 하면 글로벌로 어떻게 가실 생각인지 어떤 음.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정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사실은 미팅하면서, 이거 글로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대표님한테 글로벌에 대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시면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베이스가 있는, 본사가 있는 VC들은 글로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투자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세요? 내부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뭐 투자팀 담당자들이 이제 초기 미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주간 딜 검토 미팅을 하면서 회사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딜리전스 하고 관심 있고 팀들도 좀 시간을 더 쓰고 싶다라는 딜이 생기면 이제 데이터 룸도 열고 저희 딜리전스 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때 주로 검토하는 건 이제 파이낸셜 그리고 커스터머 가 어떤 음,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듣고 또 뭐 파운더분은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계신지 요런 세 가지 중점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딜리전스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저를 담당자를 제외한 투자팀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과 팀에 대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 투자팀 전부 모아놓고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이 다 프레젠테이션 마친 후에 전원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투자를 집행하는 그런 프로세스고 그러면 네. 파트너 한 분이 딜 스폰서를 해주시고 그분이 나머지 팀 전체를 위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그리고 만장일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파트너 프레젠테이션은 파운더분, 아, 창업자분이, CEO분이 창업자분들이 와서, 네, 오케이, 오케이. 피치를 하게 되고, 그걸 네. 마친 후에 이제 투자팀 의견을 모아서, 뭐,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내리는 구조고, 만장일치예요? 만, 만장일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투자팀 팀이 작다 전체 보니까, 파트너분들의 만장일치. 의견 만장일치인데, 저희는 팀이, 뭐, 파트너분들 지금 세 분 계시다 보니까, 네. 막, 뭐, 손을 들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딜을 올리고,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이제 따로 미팅을 잡아서 딜에 대한 의견을 듣고, 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완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다 괜찮다. 뭐, 이런, 모든 완벽한 해서 없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딜을 하는 걸 서포티브 하다라고 하시면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음,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지원 방식,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서포트 해주시나요? 말씀드린 언락 크로스를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그쵸. 가장 많이 도와드리고 저희 언락 크로스 세미나 통해서 저희 방법론도 설명드리고 실제 팀이 엑서사이즈 하시고 그걸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도와드리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음, 근데 뭐 모든 회사가 그 언락 크로스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스테이지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지나가셨거나 전에 있거나. 이제 그래도 컴퍼니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더라라는 걸 저희 나름 회사 성장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고 도와드리는 방식은 저희가 직접 세미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 네트워크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연결해 음, 드리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저희 투자팀은 작은 편인데 EIR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레지던스 분들을 저희가 뭐 3개월, 6개월 정도 모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딜검토하고 실제 일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졸업하시고 나면 이제 스토어 패밀리가 돼서 이제 음, 뭐 포트폴리오에 일하러 가시기도 하고 어드바이저가 되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다른 테크 뭐 펌으로 이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CS, 세일즈, 뭐 프로덕트 이런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EIR로 모셔서 저희 각각 회사들이 어떤 좀 문제에 봉착해 있고 전문가 의견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 소개해드려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잘 들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이제 그 부분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음, 딜 소싱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뭐 스톤 정도 되면 인바운드가 대부분인가요? 네, 인바운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B2B 사스 기업이 미국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초기 회사들 저희보다 전 단계 투자하시는 투자사분들 뭐 투자건이나 뭐 네트워킹 통해서 또 소개받아서 제가 직접 헌팅하러 나가는 딜도 있고 해서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조합인데 인바운드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톰도 마찬가지지만 뭐
김민주 이사님께 투자를 받으면 좋은 이유, 셀프 프로모션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많은 투자 영역 중에 B2B 소프트웨어만 보기 맞아요. 때문에 B2B 음,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200여 개 넘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안 되는지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영역이 좁은 대신 저희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미국에선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인도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럽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팀들이 다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서 여러분이 글로벌 진출을 하더라도 과거의 데이터와 또 현재의 글로벌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파트너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큰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컨텐츠와 뭐 실리콘밸리의 조언을 한국말로 편하게 저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 라는 점이 또 영어를 부담스러워하는 한국 파운더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만나면 뭐 영어가 엄청 유창해야 됩니까? 뭐 유학생 파운더분들만 선호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본인에 대한 프로덕트 비전과 실행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언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제가 잘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좀 셀프 음. 프로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님은 어떤 VC가 되고 싶으세요? 뭐 그런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첫 번째로는 VC를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래 VC가 하려면, 되게 좋은 네,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VC 하는 사람들은 다 오래 하고 싶대요. 네,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업력이 쌓이는 일들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은퇴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VC는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시간을 쌓을수록 조금 더 좋은 VC에 가까워지는 일이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래 하고 싶다. 오래 하려면 또 역량 있는 좋은 VC가 돼야 된다.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또 좋은 리턴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계속 배워가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뭐 큰 방향성으로는 투자한 포트폴리오 대표님들의 조력자가 되는 VC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VC가 좋은 VC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될 때는 모두가 만나고 싶어 하지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VC,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VC가 정말 대표님께 의미 있는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님들의 좀 고민을 나누고 의미 있는 밸류에드를 할 수 있는 심사역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좀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 약간 그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온 게 몇 개 있는데 네. 혹시나 뭐 카본 쪽이나 그런 쪽도 투자를 하세요? 클라이밋 체인지나 그쪽에 있는 B2B 사스 이런 회사들도 투자를 하시나요? 친환경? 네, 친환경 관련해서 저희 뭐 포트폴리오 HST라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고 클라이맥 테크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역시 B2B 소프트 안에서 가리는 영역이 없듯이 뭐 음, 관련된 영역도 저희 충분히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걱정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부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되게 네,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전기차 쪽도 저는 솔직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어쨌든 클라이밋 테크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는 일론 머스크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배터리는 일론 머스크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론 네. 머스크가 팽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음, 일단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저희가 투자한 기업도 막 신생은 아니고 되게 많은 부침을 겪고, 막 이 클라이맥 테크가 엄청 호황이었을 때 뭐 창업하고 투자를 받으셨다가 또 되게 어려운 시기도 겪으시고, 프로젝트 다 캔슬되시고 막 이러고 다시 또 이제 투자가 이뤄지고 이런 모든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방향성으로 클린테크가 전혀 틀린 방향이냐라고 음,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방향성은 맞다. 그런데 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뭐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없지만 기조에 따라서 단기간에 좀 팀이 부침을 겪을 수 있어서 조금 라이트하게 어떻게 번을 줄여가면서 생존할 수 있을지 조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는 요즘 고민인 건데, B2B 사스 위주로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요즘 B2C에 굉장히 불리시한 편이긴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B2B 사스가 디스트럽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AI가 들어오면서 B2B 사스의 어떤 뷰티는 어떻게 보면 ARR이잖아요. 리커링 네. 에비뉴라는 게 사실은 B2B 사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말 스톤같이 좋은 VC들이 B2B 사스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그 AI가 들어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싱 자체가 여태까지는 리커링 레비뉴에서 조금 원타임이나 아니면 유세지 베이스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나요? 네. 리커링 레비뉴가 중요하고 그게 컴파운딩 되면서 회사가 계속 맞아요. 성장한다는 게 이제 B2B 사스의 뷰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AI가 되면서 과거에 시트나 뭐 유저 베이스로 맞아요. 과금하던 좀 과금 체제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숨션이라고 해서 이제 컨숨션을 저희 좀 나눠서 보기도 하거든요. 컨숨션에서도 정말 컴앤고 하는 이게 원타임 퍼체이스냐 아니면 사용량을 기반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게 리커링 레비뉴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안에서도 뭐 프라이싱 체계의 문제지 리커링 레비뉴는 계속 B2B 소프트웨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그게 뷰티가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워크플로우에 잘 적용돼서 끊이지 않고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뭐 프라이싱은 사실 뭐 지금은 얼리라 또 그거에 따라서 사용량 또 데이터로 과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미래에는 유스케이스에 따라서 더 다양한 프라이싱 체계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저는 그 안에서 리커링하는 예비는 있고 그걸 기반으로 크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나올 근데 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리커링이라는 게 사실은 사스는 2년 동안 이만큼 돈을 낼게요 해서 하고 나눠서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플럭추에이션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컨트랙추얼리 바인딩 하잖아요. 근데 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이번 달에 오픈 AI를 쓰다가 다음 달에 안트로픽으로 넘어가도 어떤 페널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맞아요. 그 레비뉴를 우리가 생각하는 리커링 레비뉴라고 디파인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지금 뉴스에서 쓰고 있는 거 하나는 End of Recurring Revenue라는 뉴스레터를 쓰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덕트라면 반복적으로 쓰긴 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컴포트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B2C, 뭐, 오픈 AI, 챗GPT, 뭐, 안트로픽 이런 건 B2C 어플리케이션에 가깝다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스위칭 맞아요. 코스트가 되게 없죠. 제가 여기서 찾아보다 여기서 찾아보는 건데, 음, B2B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이 일하는 방식 안에 끼어 들어가 있는 뭔가의 소프트웨어. 그래서 워크플로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게 적용이 됐다. 그리고 그게 회사에 도움이 돼서 이제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로 쓰인다라고 음, 하면 그거를 벗어나기는 사실 많은 스위칭 코스트가 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잘 안착돼서 낮은 션레이시고 또 유시지 사용량 매트릭스가 좋게 나오는 프로덕트다라고 하면 그 컨숨션 뭐에 상관없이 거기에 일부 제가 컴포터한 부분은 계속 리커링 레비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B2C 사용자에 가까운 프로덕트들은 리커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거를 음, B2B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지속적으로 쓰게 만드느냐가 음. 그 두 개를 조금 가르는 것 같습니다. 음, 요즘 AI가 사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우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옛날에는 라이센싱 위주였잖아요. 임플리멘테이션 크게 냈고, 라이센싱 메인터넌스를 조금씩 내는 게 리커링 레비뉴였는데, 그게 완전 지금의 사스, 리커링 레비뉴 체제로 갔다가, 저는 다시 이번부터는 조금 옛날의 모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임플리멘테이션만 하고, 그 나머지는 메인터넌스만 내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소프트웨어 스택의 민주화? 그래서 옛날만큼 이게 고정되어 있는 스택이 아니라 조금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 contractually recurring revenue에 대한 데피니션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저도 사실 제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가 반대를 해보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처음에 그렇게 비용이 높았던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데 대한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AI를 네. 돌리는 것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유세지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는 AI도 사용 비용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 사용 비용이 줄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캡만 씌워놓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고정 금액으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완성됐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다시 또 그런 시대가 와서, 지금은 AI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비용이 높지만 그게 낮아진다면 지금의 사실랑 똑같은 웨이브가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에 제가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크리티컬하게 생각해 본 거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 AI를 보면서 리커링 레비뉴가, 저는 사실 오픈 AI의 그 엔터프라이즈 관련해서 유세지 베이스로 나가는 API 코스트가, API 레비뉴가 이게 정말 리커링 레비뉴라는 챌린지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오픈 AI를 안 쓰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리커링 레비뉴의 정의가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뭐, 어떻게 정의하냐 차이긴 한데, 저는 사실 말씀하신 반론에 조금 더 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변화가 있는 시기라, 그리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돈을 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가격과 함께 맞춰지고 있는 시점이고, 향후에는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다. 비용이 낮아지면서, 누구나 AI를 쓰고 뭐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라이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뭐 한국에 있는 창업자분들께, 아니면 전 세계에 계신 한국계 창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네. 말씀, 조언, 서제스천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아, 저는 맨날 네. 얘기하는 게, 제가 먼저 판을 깔아드릴게요. 먼저 네, 얘기하는 게, 덱을 너무 길게 만들어 오지 마세요. 덱 너무 길고,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제가 오늘도 느낀 건데, 너무 발표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 IR에 익숙한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질문 받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방식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BC들의 그 어텐션 레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인게이징하고 토론 형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BC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정말 좋은 IR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뵈면 말씀드리는 게, 발표식 IR은 짧게 하고 Q&A랑 토론을 많이 가져가는 IR이 BC들이 본인이 이해했다. 내가 이걸 알아냈네? 라는 성취감을 주면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편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좋아요. 번째는 IR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음, 대부분은 IR에 본인 회사 자랑과 성과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장표들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뭐 몇 가지는 기억할 수 있지만 지나갔을 때 이거 어떤 회사지? 어떤 사업가가 뭘 만든 거지? 라고 하는 건 사실 좀 희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고 뭐 이런 거를 뭐 지나와서 현재 이런 모습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회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VC들이 훨씬 이 회사와 파운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성과나 로고들 막 이런 게 빡빡빡 있는 슬라이드는 이 장표로는 설명 장표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VC분들과 조금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 이 관계를 쌓아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근데 한국식 장표들에 이제 그런 장표들이 많더라. 음, 서머리, 뭐 마켓, 그다음에 뭐 로고, 성과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잘 드러내는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발표 이후에 얘기를 하다 보면 대표님이 왜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됐고 왜 이걸 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어떤 걸 바꾸고 싶으신지 얘기를 듣고 나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걸 IR에 잘 못 담아내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 뭐 파운더분들은 사실 정말 짧은 경력에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좋은 스토리로 이 맞아요. 투자자들을 조금 되게 인게이지를 많이 하게 만드는 케이스들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되면 좋겠다라는 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고투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성 있는 계획을 논의할 수 음, 있다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미국은 시장이 크고 또 너무 지역이 넓어서 되게 구체적으로 고투마켓을 세워야 성공이 가능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거 대비는 좁고 가까이에 있어서 네트워크나 레퍼럴을 통해서 쉽게 이제 초기 트랙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다음 단계에는 어떤 고투마켓을 쓸 것인지 근데 과거에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미국 VC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맞아요. 문화적으로 또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방식을 했고 이게 어떻게 반복 가능한지 한국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는 앞으로 매출을 어떻게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고트마켓에 대한 조금 상세성이 더 포함되면 훨씬 커뮤니케이션 하기 좋을 것 같다. 두 가지를 한국 파운더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좀 사이즈가 나오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면서 고투마켓을 미국으로 가는 걸 도와주시기도 하나 봐요. 네,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어, 근데 저희 시리즈 A 전후 투자를 많이 했고, 사실 뭐, 글로벌로 잘 되냐, 한국에서 잘 되냐에 구분을 두진 않고, 저희가 투자한 음, 회사가 충분히 큰 회사, 충분히 좋은 회사가 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서 음, 필요한 건 뭔지 고민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창업해서 뭐 글로벌하게 크게 아직 유니콘 성장한 사례는 없는데,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창업하시고 미국 시장으로 옮겨와서 미국에서 유니콘이 된 사례들도 저희 몇 군데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 레퍼런스로 도와드릴 수 있는 역량이나 뭐 네트워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따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신가요? 이 정도? 네, 뭐 B2B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뭐 시리즈 A 투자 위주로 한다고 했지만 뭐 AI 영역에서는 더 초기 투자 그리고 완전 네. 트레디셔널 사스 한국에서도 기회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기 영역도 보고 있어서 뭐 초기부터 후기까지 B2B 사스 하신다라고 하면 뭐 링크드인이나 이메일이나 통해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고정 댓글에 이사님 링크드인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연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남태희 대표님과 함께 스톤벤처스에서 일하시는 김민주 이사님 모셔서 좋은 30분 동안, 근데 마지막에 해주신 아이와 관련된 얘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특히 스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고투마켓 스토리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되게 크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서울 한번 가서 12월 달에 가서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때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